안녕하세요. 슈퍼게임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유명한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이 어떤 하루라는 책을 제가 선물로 직접 받았었고 이거 읽어보면서 많이 힐링도 됐는데 어떤 하루의 작가님인 신준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요? 저는 원래 요즘은 소개할 때 화백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화백이 이제 사람들이 일반 화백을 생각하시는데 화려한 백수의 약자의 화백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요즘은 화백이라기보단 다시 이제 회사를 준비하는 뭐랄까 예비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신준모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책도 선물 받고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이력을 좀 찾아보고 하면 볼수록 너무 놀라운 부분이 많아서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젊은 분이 20살 때부터 30살까지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 말씀해 주실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잘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여기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네. 저는 좀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금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가장 은행나무의 그 잎이 노랗고 이쁜 그렇죠. 이 시절에 여행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양평 용문산에 있는 용문사를 기억하실 텐데 그쪽이 고향이시라고. 네, 양평에서 태어났고요. 예, 그래서 용문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고 지금도 부모님은 이제 용문에 살고 계세요. 양평. 20살 때 첫 사업을 펜션 홍보하는 사업을 했는데 아마도 그럼 고향 양평이랑 관계가 있겠죠? 그 근처에 있는 펜션 홍보를 한 거 맞죠? 네. 그때 한번 사연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죠? 네, 일단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부도 못했지만 대학 갈 학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했던 게 우연치 않게 펜션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광고하면서 돈을 처음 벌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그 광고 방법이 너무 궁금한데 뭐 그 당시에 이런 SNS가 활발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했죠? 광고를 그냥 네이버 메인 배너 광고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네이버 메인 배너 광고가 되게 비싸고 뭐 1시간 2시간에 1,800에서 몇천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저렴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펜션을 운영하게 되고 광고를 해야지만 예약이 차는데 어디에 광고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알아보다 네이버에 우연치 않게 광고를 했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면서 펜션 광고가 예약이 다 차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광고가 이런 거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됐었어요. 그게 근데 뭐 25, 30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20살의 나이에 그러니까 열정이 넘쳤고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도 뭐 슬러시를 이제 기계를 사가지고선 판다든지 뭐 이제 뭐 카네이션 같은 걸 꽃 같은 걸 떼와서 뭐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에 판다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가족 펜션이나 대학생 MT들이 오고 이랬었는데 커플 펜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커플 펜션으로서의 자신감이 있었고 광고를 하고 그러면은 잘 되겠다 이런 그냥 아무거나 막무가내였어요. 근데 얻어 걸린 거죠. 얻어 걸린 것 같진 않아요. 알기로는 이제 펜션 사업에서 좀 돈을 벌어서 또 그 다음 사업을 또 진행을 하셨다고. 네, 그래서 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커피숍을 했는데 뭐 양평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평군 용문에 제가 처음으로 커피숍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다방이 대부분이었던 저희 동네를 제가 커피숍을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뉴요커들처럼 이제 컵을 들고 다니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펜션 홍보 사업과 커피숍 사업을 그 얼마 안 되는 몇 달 동안 계속 진행이 됐던 얘기죠. 네, 그렇죠. 그걸 들으면서 늘 놀라요. 정말 요즘에 뭐 30대가 될 때까지도 뭐 자기 일을 못 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좀 사업 수완이 있게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 SNS 작가라고 좀 제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하루라는 책을 이렇게 편집하고 내기 전에는 SNS 활동을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SNS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SNS 활동을 우연치 않게 했는데요. 그 당시엔 저희 고등학교 때는 싸이월드라는 게 유명했고 그 다음에 트위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친구를 이제 샵을 하나 차려주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친구도 샵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광고를 페이스북이라는 걸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그럼 내 것도 아이디를 같이 만들어줘 이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돈을 벌려면은 그 당시에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21~22살에? 네, 근데 전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 뭐 돈을 벌려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페이스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전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해서 글을 계속 꾸준히 올렸죠. 그러면서 SNS를 처음 입문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SNS에 뭐 어떤 글을 주로 올리셨었나요? 저는 짧은 글을 위주로 올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공감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그 글들이 이제 저 스스로를 반성하는 글들을 되게 많이 올렸었어요. 제가 하루 이제 나태하고 뭐 만약에 PC방 가서 게임을 하루 종일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반성에 대한 글도 올리고 친구 커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먼저 사과하면 괜찮을 텐데 왜 저렇게 서로 감정만 앞서지 이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그 SNS 유저들이 그 글들을 보면서 힐링도 얻고 공감하고 네. 이렇게 먼저 확산이 된 거죠, 유명세가. 네, 처음에 1년 동안은 거의 이제 반응이 없었는데요.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컨텐츠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팔로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조금 관심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블로그, 뭐 유튜브 이런 거 많이 해봤지만 네. 그 이제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뭐라도 꾸준히 해야겠다 생각해서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글을 썼어요. 아, 글을? 네. 하루에 글 쓰는 게 당연하게 되다 보니까 한 2년 가까이를 매일 글 썼던 것 같아요. 그럼 그 2년 동안 쓴 SNS에 올린 것들을 남긴 책인데 네. 2014년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어떤 하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인쇄를 엄청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 예, 받기는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저자로서 글을 잘 쓴 건 기본일 것이고 책의 마케터로서의 역할도 했나요? 아니면 출판사가 다 했나요? 마케터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책을 쓸 때 책을 내는 과정이 전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팔로워가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제가 책을 쓰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책을 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고 책을 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책을 내려고 출판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나라 유명 출판사들한테 다 거절당하고 작은 출판사들도 다 거절당해서 정말 뻥안치고 매일 아직도 남아져 있는데 50군데 넘는 데서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전 거절당해도 끝나지 않고 무조건 출판사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 열고 찾아가가지고 옛날에 책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 찾아다니고 될 때까지 해라 이렇게 글들에 많이 써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큰 출판사 가서 그렇게 찾아갔더니 거기 운영하시는 이제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이 당신은 너무 어리고 이런 글들은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출판할 수가 없고 판매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판매될 수 있는 책을 팔아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멘붕이 왔죠. 상처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 글을 좋아해 주시고 읽어 주셨는데 그런 말들을 받으니까 그렇게 며칠을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면 반대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출판을 해야겠다 직접. 그래서 자가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가 한 출판사를 만나서 설득을 했어요. 내가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책만 내달라. 근데 그게 하늘이 도왔는지 책이 나오고 이제 첫 주에 이제 뭐 40위 안에 들다가 둘째 주에 20위 안에 들다가 셋째 주에 2등을 하다가 넷째 주에 1등을 하다가 40주 동안 1년 동안 1등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제 인생에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이 책이 나오선 6개월 후에 한 20군데 30군데 되는 출판사에서 다음 책 자기네들과 내자고 그렇죠. 역으로 연락 왔을 때가 가장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책 저도 주식책을 2권을 내봤지만 첫 책 낼 때와 만약에 뭐 낸 책이 잘 팔렸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책에 대해서 딱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선입견을 가져요. 너 이런 글들을 썼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아니면 이대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선 그런 선입견을 가는데 이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키지 못하거나 내가 반성해야
되는 글들을 쓴 건데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이대로만 고지곧대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이제 부담감도 있어서 분명히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저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저 역시도 제 책을 보면서 맨날 반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 친구분들에게 스타트업에 대한 사례 뭐 한두 개 정도만 진짜 해주지. 실제 사업 사례? 네, 뭐 실제 사업 사례는 너무나 많고 그렇죠. 이야기 들어도 알 수 있을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지만요. 저는 일단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10개가 넘는 회사를 만들고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너무 넘치고 그래서 장점은 아이디어가 많다는 거, 단점은 오래 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일단 뭐 가장 일단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기사가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는 미디어 커머스 사업을 했던 거예요. SNS를 기반으로 그리고 요즘 많이 하시는 1인 창업으로 뭐 네이버 스토어판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로 바뀌었지만 그거를 처음 해가지고선 이제 저가 제품이었거나 아니면 잘 안 팔리던 제품을 리브랜딩해서 판매를 해서 200억 넘는 매출을 올렸었고요.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이제 유명한 여행지를 인수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여행사도 하고 있고 여행사는 올 코로나 때 망했고요. 그리고 유럽의 게스트하우스도 그렇고 그거 말고도 투자회사도 하고 이제 미디어 커머스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생해가지고선 두세 팀을 만들기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뭐 MCN 사업도 하고 너무 많아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요. 네, 그렇게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본은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 사연이 되게 많은데 그거보다 일단 마케팅은 그런 것 같아요. 시대에 예를 들어 제가 아무리 글을 이제 많이 쓰고 노력을 했어도 SNS가 페이스북이 그 당시 없었더라면 제 빛을 발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커머스를 하려고 그랬어도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지 않았다든지 옥션 지마켓 11번가 뭐 이제 티몬 쿠팡 UMF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플랫폼에 올라타는 거를 잘하는 게 저는 마케팅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스토어팜이 처음 생겼을 때 그 당시에는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점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제 스토어팜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 서비스를. 그러면 이 네이버가 나를 대신해서 광고를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우리 스토어팜이 있으니까 너네들 이제 물건 팔아. 그럼 우리는 처음으로 이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저절로 홍보가 되고 들어오면 우리 물건이 보이니까 우리 물건이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인스타도 처음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 시작하니까 인스타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대로 된 플랫폼으로서 활동을 하려면은 인스타가 유명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혜택을 받아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꾸준히 했을 때 그들이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그러는 것들처럼 그렇게 처음 올라타는 게 제 마케팅의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플랫폼의 시대이고 그 플랫폼의 변화를 좀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마케터로서 일단 강점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지금의 흐름상 가장 주목해야 될 플랫폼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은 솔직히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요즘 너무 노느라고 공부를 소홀히 하긴 했는데 그동안 너무 벌어놔서 이제 방심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 1년 반 전, 2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틱톡이라는 게 외국에서 이슈가 됐었어요. 중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미국에도 이슈가 되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한 친구를 이제 틱톡을 시작하라고 이제 시켰어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틱톡은 한국에서 상륙하기 위해서 대형 광고를 매스미디어를 이제 엄청 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는 지금 한국에서 4번째로 많은 틱토커로 활동하면서 500만 명이 넘는 이제 팔로워를 갖게 됐죠. 팔로워 500만 명. 네. 틱톡에서. 네. 그렇듯이 저는 항상 뭐 외국 사례를 제가 영어는 잘 못해서 실리콘밸리 갔다 실패하고 돌아오기도 했는데 네, 영어를 잘 못해서요. 네, 근데 이제 기사가 번역된 거나 이런 것들을 항상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요즘도 찾고 있어요. 꾸준히. 앞으로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올라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왜냐면은 저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만들어진 플랫폼에 올라타서 그걸로서 돈을 버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 강의 중에 하나가 이제 박경철 씨 아주대 강의가 있는데 절 찾아오는 분들한테 항상 그걸 추천해드려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그런 게 나와요. 포드가 차를 만들면은 그 사람 W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재인 거죠. 0.9%는 그 포드 그거를 보고 록펠러가 기름 사업을 해서 이제 기름을 독과점해서 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이제 마크 주커버가 페이스북을 만들면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노래 부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 올라타서 마케팅을 하고 글을 쓰고 노래를 불러서 스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플랫폼에 올라타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플랫폼이 나타나면 바로 올라타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유일하게 못한 게 유튜브였어요. 근데 옛날에 일기를 찾아봤는데 유튜브 하기를 맨날 써놓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를 하면 관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 유튜버잖아요. 그 시대의 흐름을 저는 관종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잉여인간, 99%는 잉여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잉여인간이 되었던 거죠.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또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듯이 맞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5년 동안 이제 SNS 활동을 아예 안 하고 다 계정을 삭제하고 잠수 아닌 잠수를 타다가 이제 빼박 30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해 주셨듯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다가 뭐 어린 나이에 은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불행하더라고요, 삶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린 나이에 은퇴하는 것도 좋지만이라는 그 좋지만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어린 네. 나이에 은퇴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고 몇 달은 행복할 수 있는데 제 안에 계속 그 불안감과 우울증과 이런 조울증이 공존하더라고요. 앞으로 10년은 정말 원래 사업가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어중간하게 돈을 벌어보니까 이걸로도 먹고 살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10년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다시 SNS도 3개월 전에 다시 인스타를 몇 년 만에 만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뭐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또는 부동산이든 네. 여태까지 또 살면서 투자를 했던 에피소드들 네. 얘기 한번 해주시죠. 투자를 했던 에피소드들 너무 많은데요. 처음엔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이 벌리니까. 근데 결국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로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로서 처음에는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치 내 정보이냐 내 실력이냐 이렇게 우쭐댔던 때가 있었고요. 근데 단단히 혼났죠, 당연히. 그런 것도 있었고 코인에 이제 올라타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또 잃었을 때도 있었고 항상 저는 그 기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오르기 전에도 제 파트너가 지금 이제 하버드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스탠퍼드에 있을 때였나 1,000만 원만 사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원도 안 했을 거예요. 10만 원대? 그래서 저는 나는 주식이라는 걸 하고 있고 퍼가 이렇고 뭐 이래서 이렇게 지속가나 뭐 가치 투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나는 그래서 코인이라는 게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그 코인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일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땅을 치고 했죠. 그때 1,000만 원만 해놨어도 그게 뭐 100억이 될 수도 있고 몇십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부터 해서 항상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열린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부동산도 제가 지금 강남에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회사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저는 전문가분들을 고용하는 걸 위임을 많이 하고 남의 시간을 사는 거를 해서 제 시간을 아끼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모르지만 부동산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네. 그래서 항상 전문가. 근데 자격증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때 부동산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이 제한 배제될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인생의 점입기라고 10몇 년이 지나서야 이제 그 자격증을 이제 쓰게 된 건데 네,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저는 주식 투자도 실패했고 부동산도 이 지식을 알았더라면 3년 전 누구나 3, 4년 전 들어가서 아파트나 뭐 갭 투자나 이런 걸 했으면 다 돈 벌 수 있던 시기인데 난 왜 그때 그러지 못하고 여행만 다니고 놀러 다녔을까 이런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의 범위가 이제 뭐 상장되어 있는 회사 또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책에서 말하고 있죠. 진짜 주식 투자는 내가 법인을 세워서 맞습니다. 내 자본금의 주식을 가치를 높여서 네. 예를 들어 부의추월 차선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책에서 진짜 부자가 되려면 내 사업을 키우는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재테크 이전에 질문을 했던 사업가로서의 신준모님을 생각해 본다면 주식 투자자로서도 성공한 거겠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많은 법인을 세웠을 네. 것이고 또 뭐 그 법인에서 가치를 증가시키면서 어느 정도 또 아웃풋이 나왔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투자를 당연히 주식 투자는 사람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그리고 자본이 자본을 버는 세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할 거지만 제 자신에게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죠. 회사를 팔고 회사를 하는 게 저한테는 맞는 투자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주식이 있고 누군가는 부동산이 있지만 저는 회사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키우는 거에 좀 더 재능이 있다 생각해서 그 길을 걸으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키우는 방법이 가장 큰 부자죠. 왜냐면 우리가 워렌 버핏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워렌 버핏이 무슨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워렌 버핏이 부자인 이유는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을 30%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워렌 버핏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오너이면서 사업가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신주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주식 이런 재테크보다 나 자신에 투자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진짜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 같은데요. 그게 근본이라는 거를 깨닫기까지 한 4, 5년 걸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해도 돈이 벌리는데 왜 일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시기가 있었어요.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왜냐면 주식은 오늘 상한가가 30% 시대니까 오늘 1억을 샀는데 일주일 있다 2억이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 회사가 기업 가치가 커지려면 그래도 1년, 2년, 3년 몇 년이 걸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신준모님이 몇 살이지? 이런 궁금증이 너무 많으실 텐데 90년생입니다. 30살.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들도 이렇게 커야 될 텐데. 젊은이로서 내가 진짜 죽기 전에 이 정도는 하고 뭔가 이루고 싶어? 뭔가 갖고 싶어? 뭔가 하고 싶어? 뭐 이런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을까요? 그냥 가장 자유롭고 싶어요. 이제 저는 책에서도 영감을 많이 받았지만 저를 만든 건 만화책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랑.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 원피스라는 곳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제 해적왕이 뭐냐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왕이지 가장 강한 사람이 왕이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고 싶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론 돈과 행복은 저는 비례가 좀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돈 있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돈과 행복은 연관이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으면 내가 전용기는 없을 수 있어도 비즈니스나 퍼스트를 탈 수 있듯이 그냥 자유롭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눈치는 안 봐도 예의를 지키면서 살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올 때 오랜만에 이제 대표님도 만나고 촬영을 하는데 정장을 입고 와야 되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눈치를 보는 거지 예의와는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 자유로움 그래가지고 근데 또 슬리퍼는 안 신고 왔습니다.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냥 자유롭고 싶어요. 근데 그 자유로우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돼야 되니까요. 원래는 세계 최고 부자가 꿈이었는데 나이 들수록 조금씩 꿈이 작아지는 것도 있기도 하고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도 생기기도 하고 지금 꿈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 네, 자유로운 근데 사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기억력이 안 좋아졌는데 네. 맞으면 맞다고 해주세요. 뭐냐면 제 기억에는 제가 연초에 처음 봤을 때 명함을 받았을 때 그 명함에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런 비슷한 문구가 써있지 않았나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써있었던 거 맞죠? 네.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신준모님을.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사회생활 많이 했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보통 평범한 선입견은 있죠. 나이 30의 사업가분을 만나게 되는데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고 되게 오늘 어려운 자리겠다. 그냥 적당히 이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을 테니까 적당히 대화하고 밥 먹고 헤어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만나는데 저는 그날의 그 강렬함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명함에 정말 자유로운 사람, 회사 이름도 없지 자유로운 사람 신준모 이렇게 써있고 이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런 얘기 지금 여기 카메라 앞에서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기를 그때 들었을 때 정말 뒤통수 한 대 누가 때린 것처럼 야 어떻게 30살의 젊은이가 10년 동안 이런 걸 겪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고 또 그 많은 깊은 생각을 한 것들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분명히 있는 게
성공의 원동력이지 않았나. 오늘 대화 보면서 또 느껴보네요. 생각도 네. 깊고 또 생각한 것을 실행하는 실행력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사업체 법인을 그렇게 계속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실행력이 있을 수가 없는데 대단하십니다 진짜. 오늘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하려고요. 여태까지는 얻어 걸렸다면 이제 실력으로 하고 싶은데 네, 더 노력해야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얻어 걸릴 수는 없습니다. 나이 서른에 그 정도. 그래도 노력을 한 건 있습니다. 그 간절함도 있었고 책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꾸준히 했었고 네, 사람들 찾아다니고 배우려고 노력했었고. 제가 예전에 듣기로 강의도 많이 하셨었죠. 네, 강의 엄청 많이 했었죠. 지금 강의 근데 요즘 안 하시죠? 네,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의 4, 5년 만인 것 같고요. 제 기사도 다 내리고 유튜브에 올라간 것도 거의 다 내렸었거든요. 제 말이 제가 원래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다 나오는데 네. 신준모님 기사는 거의 못 찾았어. 네. 아, 의도적으로 내렸구나. 네. 근데 어쨌든 4, 5년 만에 이런 인터뷰 또는 강의는 아니었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정말 잘하셔서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나랑 비슷한 까구나. 아니요. 그래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예, 말이 어긋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슈퍼게임의 이세무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일단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리고 또 뭐 재테크나 경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젊은 분들이 봤다면 굉장히 자극을 받으셨을 거고요. 또는 또 나의 연세가 좀 한 5, 60대 이상이 보셨다면 야, 우리 애도 저게 뭐 이런 애가 하셨을 텐데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다음에 더 잘 돼가지고 꼭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면은 그때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4년에 정말 많이 팔린 책 어떤 하루의 작가 신준모님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작가라는 표현보단 저는 사업가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업가 신준모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